이번 영상에서는 델타 함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여러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풀이의 변환인데요. 풀이의 변환은 뭐 수학과 아니더라도 공학 전공하셨거나 물리학 같은 거 전공했으면 많이 들어본 거죠. 수학에서도 엄청 중요하지만 응용도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또 뭐 신호 처리 뭐 이런 것도 있죠. 전자 뭐 컴퓨터 공학 이런 데서 중요하고. 자, 이때 이제 풀이의 변화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어떤 함수를 이렇게 지수함수를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의가 잘 되려면 f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두냐면 풀이의 변환의 대상을 절대값 적분 가능한 함수로 둡니다. 절대값 적분 가능하다는 말은 실수 전체에서 절대값을 적분했을 때 유한한 값이 나오는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풀이의 변환이 좋은 성질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절대값 적분 가능한 함수들 중에서 엄청 간단한 애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에서 값이 1인 상수함수 얘가 없고, 또 x제곱 같은 것도 없고, 사인도 없고, 로그 x 절대값도 없어요. 왜냐면 절대값 제곱 절대값 적분이 무한대거든요. 특히 1이 없는 게 굉장한 문제인데, 1이 없으면 1이 뭐죠? 함수들의 곱셈을 생각했을 때 얘는 항등원이죠. 항등원이 없다는 말은 좀 심각합니다. 반대로 이제 항등원이 되면은 없을 때보다 뭔가 굉장히 풍부해져요, 구조가. 수학에 대한 본능적으로 이런 상수함수도 풀이의 변환이 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번 영상에서 봤던 코씨가 생각했던 적분을 이제 하나의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함수. 그럼 얘가 0을 제외하면은 다 0이고 0에서는 무한대로 가는 게 뾰족한 함수가 되었었죠.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상수 함수 1의 풀이의 변환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얻냐면 1의 풀이의 변환을 델타 함수라고 아예 정의를 내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런 뾰족한 함수가 최소한 풀이의 변환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뒤에 가면 진짜 중요하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아까 이 적분을 이렇게 델타 함수로 정의를 하면은 x제곱이나 사인 함수, 로그 함수 같은 것도 이렇게 델타들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이의 변환을 생각하다 보면은 델타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확률론을 보면은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를 가지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우스 정교 분포 이런 게 유명하죠. 이 구간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 막 이거를 이제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적분을 가지고 구하죠. 펑션인데 왜 여기 2라고 적었을까요? f입니다. 근데 이산 확률 분포는 처음에는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를 딱 정의해서 하기는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산 확률 분포를 할 때는 확률 밀도 함수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산 확률 분포도 연속 확률 분포처럼 똑같이 PDF를 쓰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델타 함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함수를 전체 적분을 하면 시그마 PK가 되기 때문에 얘 1이겠죠. 이산 확률 분포니까. 그리고 뭐 여러가지 확률 밀도가 만족해야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리학에서 최대한 간단한 경우를 가져와 봤어요. 이제 두 강체의 완전 탄성 충돌입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다루는 거죠. 특히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다룰 때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풀지, 또는 이제 운동 에너지까지 써가지고 여기서 힘을 가지고 뭘 하진 않아요. 보통은 처음에 할 때는.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거를 힘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강체가 완전 탄성 충돌을 하면은 힘이 진짜 엄청나게 짧은 시간 간격에 전달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실제 물질에서 완전한 강체라는 거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거는 굉장히 이상화된 모델인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원자들끼리 막 이렇게 엮여 있을 거고, 두 물체가 이 둘이 부딪히면은 여기에서 이제 원자들끼리 전자기 상호작용을 해서, 그래서 뭐 탄성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어렵겠죠. 이렇게 계산을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최소한 컴퓨터는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힘을 생각해 봅시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 두 강체 A, B가 있는데 시각 마이너스 델타 T 요 시점에 충돌을 해서 시간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간 0, 그 다음에 델타 T에서 충돌이 끝난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힘이 막 당연히 선형적이지 않겠죠. 이 원래는 작용. 근데 그냥 뭐 일정하게 전달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주 잘 알다시피 운동량 함수랑 이제 힘 함수는 이런 관계가 있죠. 자, 그걸 토대로 함수를 구해보면 일단은 운동량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충돌이 끝났을 때는 운동량 P를 얻은 거고, 충돌 과정 중에는 이렇게 시간에 비례하도록 이렇게 얻는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PT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델타 T, 그리고 쭉 힘을 받다가 힘이 운동량이 P에 도달하면 이제 힘을 그만 받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델타 T. 자, 그러면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해야 힘 함수니까 힘 함수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힘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충돌을 하지 않을 때는 힘을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딱 충돌 시작과 충돌 끝은 안타깝게도 미분 불가능한 점이죠. 그래서 여기는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델타 T에서는 정의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이것보다 작거나 또는 클 때는 0이고, 그 다음에 이 열린 구간 안에서는 이런 힘을 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시간 간격 델타 t 동안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강체의 완전 탄성 충돌은 굉장히 짧은 순간, 거의 시간 간격 0에 거의 무한히 가깝게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힘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델타 t가 0에 가까워지니까 이 열린 구간 안에 있는 값은 무한대로 발산하죠. 얘가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 시간 간격은 0에 수렴해야 되겠죠. 이게 2 델타 t인데 얘는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델타 t가 0으로 가니까 0 주변에서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0이 아닌 곳에서는 0으로 수렴하겠죠. 계속 이 델타 t가 좁아져요, 간격. 그런데 전체의 적분은 그냥 그대로 피해야 되죠.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구간은 0에 수렴을 해요. 그래서 힘 함수는 델타 함수 곱하기 p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델타 함수를 그러면 어떻게 잘 정의할 것인가? 일단 우리가 델타 함수를 잘 보면 델타 함수 자체 이거 하나만으로 뭔가를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어떤 함수에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있죠. 다음에 일단은 이렇게 여기 fx가 있으면은 이렇게 f를 fa 값으로 대응을 시키는 일종의 함수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재밌게도 또는 당연하게도 이렇게 적분까지 한꺼번에 곱해서 델타 함수를 곱해서 적분하는 거를 델타 a라고 했을 때 얘는 선형성이에요. 왜냐면 적분이니까. 적분이 선형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선형성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용하는 공간은 그러면 함수 공간으로 볼 수 있겠죠. 함수들이 모여 있는 공간. 그리고 함수 공간들은 선형 공간입니다. 또. 그래서 여기서 선형대수학적인 무언가를 잡을 수가 있죠. 얘는 선형대수적인 무엇인가다. 이렇게. 또 이제 여기에 굳이 적분이란 말을 쓴 이유는 또 굳이 선형대수가 아니라 적분 개념만으로 또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형대수, 더 정확히 말하면 함수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하는 게 분포로 정의하는 거고, 그냥 적분만 생각을 해서 측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측도라는 거를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측도라는 거는 어떤 집합의 길이, 부피, 넓이 이런 거를 부여하는 거예요. 또 뭐 굳이 길이, 부피, 넓이일 필요 없이 그냥 그런 일반적인 거, 일반적으로 n차원 볼륨 뭐 이런 거를 정의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정의를 하는 게 측도예요. 그러니까 또 카디널리티랑은 전혀 다른 거고. 그래서 얘를 두 가지로 보통 엄밀히 정의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델타를 분포 아니면 측도로 정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진짜로 정의를 내리는 걸 보여주는 걸 찍는 게 순서일 텐데, 거기까지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계획은
이게 지금 그 다음 영상의 첫 번째 슬라이드일 텐데 일단 보고 그래도 영상의 완결성을 위해서 뭐 조회수가 나오든지 말든지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